안녕하세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웰니스 닥터 유키입니다. 웰니스에 대한 제 고민을 공유합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검진과 추적 검사, 진단 목적 검사의 차이, 그리고 내가 받으려는 검사의 목적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신체적 웰니스의 7번째 이야기로 검진 주기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2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각 검사마다 흩어져 있는 주기를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는 방법. 둘째, 내 검진 달력을 직접 만들어보는 실전 방법입니다. 오늘은 무계획 검진이 왜 문제인지부터 시작해서 주기 설정의 기준, 만성질환이 있을 때의 추가 전략, 검사를 한 번에 묶는 방법, 그리고 내 검진 달력을 직접 설계하는 방법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챕터 1. 왜 주기 설계가 필요한가? 검진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언제 다시 받아야 하는지, 대장 내시경은 몇 년에 한 번인지, 피검사는 따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검진에서 다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각각의 검사마다 주기가 다르고 이걸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갑니다. 기억이 날 때 검진을 예약하고 지난번에 뭘 받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냥 종합검진 패키지를 선택하고 의사가 다음에 받으라고 했던 말은 어느새 잊혀집니다. 이렇게 주기 없이 검진을 받으면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검사 반복과 비용 누적입니다. 이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검사들이 쌓이면 시간과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검진을 성실하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검사를 반복하면서 정작 필요한 추적 검사는 빠뜨리는 역설이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추적이 끊기는 것입니다. 이전 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어 1년 후에 다시 확인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그 주기를 지키지 않으면 결절의 변화를 놓칩니다. 추적 검사는 이전 결과를 기준점으로 변화를 보는 것인데 주기가 어긋나면 비교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주기 설계는 이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어떤 검사를 언제 받을지 미리 정해두면 불필요한 반복이 줄고 필요한 추적 검사는 놓치지 않으며 검진에 쓰이는 시간과 비용도 예측 가능해집니다. 핵심 단어는 계획, 추적, 효율입니다. 챕터 2. 이전 검진 권고가 출발점이다. 주기 설계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직전 검진에서 받은 권고입니다. 검진 결과지나 상담 내용에 다음 검사를 언제 받으라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의사가 권고한 주기는 그 시점의 소견과 상태를 바탕으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이를 기본으로 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시작점입니다. 이전 결과지를 참고할 때 흔히 등장하는 주기들이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 경우 보통 1년 주기로 초음파 추적 검사를 권합니다. 담낭 용종도 마찬가지로 1년 주기가 일반적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조금 다릅니다. 용종을 제거한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주기로 추적 내시경을 권하고 용종이 없었다면 4년에서 5년 주기로 늘어납니다. 이 주기들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일반적인 권고 기준이며 발견된 소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결과지에 명시된 권고 주기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추적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 소견이 발견되거나 기존 소견이 변화했다면 다음 추적 주기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년간 소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면 주치의 판단에 따라 추적 간격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검진이 단순히 일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 계획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해진 주기 중간에 이 기관과 관련된 증상이 생겼다면 그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료를 먼저 보고 진료를 통해 검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맞습니다. 주기는 무증상 상태에서의 계획이지 증상이 생긴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 계획보다 먼저 진료를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챕터 3. 만성질환이 있을 때의 추가 혈액검사 주기. 고혈압, 당뇨, 이상지 질혈증처럼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검진과는 별도로 정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혈액검사는 검진의 일부가 아니라 질환 관리를 위한 추적검사입니다. 이미 진단받은 질환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므로 목적과 항목이 검진 혈액검사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만성질환 관리 목적의 혈액검사는 3개월 주기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약 효과와 부작용, 합병증 관련 수치를 3개월 간격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장기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6개월 간격으로 완화되기도 합니다. 이 조정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성질환 추적 혈액검사와 건강검진의 혈액검사는 항목이 다릅니다. 만성질환 추적은 해당 질환 관리에 필요한 핵심 항목에 집중합니다. 평소 3개월마다 하는 피검사에서는 핵심 항목만 챙기고 연 1회 정기검진 때는 더 넓은 범위의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매번 모든 항목을 다 챙기려 하면 비용 부담도 커지고 결과 해석도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할까요? 3개월 주기의 만성질환 추적 검사 중 하나를 연 1회 검진 시점과 일치시키는 전략이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5월에 검진을 받는다면 3개월 간격의 피검사를 검진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면서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챕터 4. 여러 검사를 한 번에 묶는 전략. 주기가 각기 다른 검사들을 흩어진 채로 관리하면 언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결국 일부가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전략은 검진일을 고정하고 나머지 검사들을 그 중심으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40대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분에게는 세 가지 검진 흐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직장 건강검진이 2년 주기로 제공되고 개인 검진을 매년 5월에 받고 있으며 고혈압 관련 피검사를 3개월마다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따로 관리하면 1년에 병원 방문 횟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이 경우를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직장 건강검진이 있는 해에는 거기서 기본 항목을 처리하고 없는 해에는 개인 검진을 진행합니다. 5월 검진에서 3개월 간격의 피검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검사 결과들이 같은 시점에 모여서 한꺼번에 파악하기도 쉬워집니다. 한편 1년 주기 추적 검사들은 이 검진일에 자연스럽게 묶입니다. 갑상선 초음파, 담낭 용종 추적 등 1년 주기 검사들은 5월 검진일에 함께 처리합니다. 주기가 더 긴 검사는 이 검진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장 내시경 용종 제거 후 3년 추적 검사라면 검진일 기준으로 3년 후에 검사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된 검진일 하나를 기준으로 나머지 검사들을 정리하면 관리해야 할 날짜가 크게 줄어듭니다. 챕터 5. 내 검진 달력 만들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만 제안한다면 지금 이전 검진 결과지를 꺼내서 권고받은 주기를 확인하고 그것을 달력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필요한 검사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검사들, 이전 검진에서 권고받은 추적검사, 만성질환이 있다면 그에 따른 혈액검사까지 모두 한자리에 적어봅니다. 이 목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전 결과지를 꺼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접 적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막연하게 기억하는 것과 종이에 써놓은 것의 차이가 실천율에서 크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각 검사별로 다음 시행 시점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날짜와 권고 주기를 기준으로 다음에 받아야 하는 시점을 각각 계산합니다. 갑상선 초음파를 작년 3월에 받았고 1년 주기라면 올해 3월이 다음 시점이고 대장 내시경 용종 제거를 재작년 11월에 받았고 3년 주기라면 내년 11월이 기준 시점입니다. 모든 검사를 이 방식으로 계산해서 연도와 월을 기재해둡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간 검진 플랜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계산된 시점들을 월별 표나 달력 형식으로 옮깁니다.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두면 검진 시즌이 다가왔을 때 따로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플랜은 매년 검진 후 업데이트합니다. 이번 검진에서 새로 나온 권고 주기를 반영해서 다음의 플랜을 수정하는 것이 루틴이 되면 검진 달력은 해마다 정확해집니다. 처음 달력을 만들 때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억나는 검사부터 적고 모르는 주기는 다음 검진 때 물어보면 채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 검진 결과지를 한 장 꺼내서 거기에 적힌 권고 주기를 확인하는 것, 그 한 장이 내 검진 달력의 시작점이 됩니다. 검사 주기가 나뉘어져 언제 어떤 검사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면 내용을 정리하여 병원에 내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원급 검진센터에서는 보통 진료를 함께 진행하는데 검사 목록을 미리 정리해서 방문하면 담당 의사와 함께 이번에 꼭 받을 것과 나중으로 미룰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진은 준비한 만큼 효율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검진 주기를 설계하는 방법, 이전 권고를 출발점으로 삼는 법, 만성질환이 있을 때의 추가 전략, 그리고 검사를 효율적으로 묶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정된 검사 중에서 주기가 가장 명확하게 정해진 검사는 어떤 건가요? 반대로 언제 다시 받아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는 검사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은 단기간에 소비할 대상이 아니라 평생 함께 가야 할 기반입니다. 웰니스 닥터 유키였습니다. 바쁜 하루 속 나를 위한 시간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8가지 웰니스 함께 채워가요. 작은 숨결에도 의미를 담아 지금 이 순간 평온을 느껴봐요. 균형 잡힌 삶 어렵지 않아요. 내일의 나를 위한 리처치 함께 만들어요. 웰니스 유키 웰네스